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자 15일 중국은 J-16, J-11, H-6 전략 폭격기들을 동원해서 대만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홍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시위가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미중 간 긴박한 대치 국면에서도 두 나라 모두 절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전략무기 미국과 중국의 SSBN 핵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2주년이었던 지난달 23일 하이난 사냐에서 거행된 최신 전략 핵 잠수함 함기 수염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 7함대 소속 머스틴함 함장이 중국 항모 리아오닝함을 감시하는 사진을 공개하자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워싱턴까지 타격 가능한 최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G랑의 사일로 위에 서 있는 시 주석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중국 해군의 094A형 핵잠수함인 창정 18호함은 중국의 5번째 전략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으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094형 SSBN에는 12개의 G랑2 SLBM이 탑재되어 있고 7,4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미 의회에 제출된 중국 해군 보고서의 중국 해군 배치입니다.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남해 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해 함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역을 작전 방향으로 칭다오에 함대 사령부가 있고 중국 최초의 항모인 리아오닝함이 칭다오 기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북해 함대에는 4척의 공격형 원잠이 배치되어 있고 재래식 공격형 잠수함 14척도 있습니다. 닝보에 위치한 동해 함대는 대만 해역을 작전 구역으로 하는데요. 북해 함대는 남해 함대와는 달리 해상용 전략 무기는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남해 함대의 전력 보강이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수식을 거행한 094A형 SSBN도 남해 함대 소속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동함을 비롯해서 중국의 SSBN 핵잠 4척은 모두 남해 함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남해 함대에는 2척의 공격형 핵잠과 14척의 재래식 공격 잠수함도 배속되어 있어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대부분이 남해 함대에 배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중국이 남해 함대 핵 잠수함 전력 대부분을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중국 언론들은 그동안 중국의 SSBN이 쿠릴 열도 북동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4분의 3 지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핵잠들의 고질적인 단점인 소음 문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잠수함 기지 대부분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 위치해서 기지를 나올 때부터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북태평양 쿠릴 열도 지역은커녕 제1도련선도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로드 메디칼프 국가안보대학전과 같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교 마찰을 무릅쓰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해군의 SSBN 함대가 미국과 연합군의 탐지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남중국해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중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개량해 나간다면 중국은 노출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SSBN을 베링해로 보내지 않고도 남중국해에서만 활동해도 미국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이난 인근 중국군 잠수함 기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약 11,600km, 워싱턴까지는 13,500km인데요. 중국 해군은 지난 2019년 12월 사정거리 12,000km 이상의 신형 G랑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해만해서 시험 발사했다고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해군 분석가인 노먼 프리드먼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해상 기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현재 오하이오급을 대체하는 콜럼비아급 SSBN 개발을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096형 SSBN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096형 SSBN에는 사거리 12,000km 이상의 G랑3 SLBM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타곤은 최근 발표한 2022년 미 국방 예산안에서 2031년부터 오하이오급 SSBN을 대체할 콜럼비아급 SSBN 건조에 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이번 국방 예산이 중국과 경쟁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SSBN 항목은 예산 삭감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미군의 몇 안 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콜럼비아급 SSBN 프로그램은 최우선 과제로 다른 프로그램의 자금을 희생해서라도 꼭 진행해야 할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노후화된 14척의 오하이오급 SSBN은 콜럼비아급 12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콜럼비아급 잠수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건조되기 시작했고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한 대씩 오하이오 핵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잠수함에는 총 16개의 발사관이 있고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길이 560피트, 직경 43피트로 오하이오급만한 덩치지만은 직경 1피트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주기적인 행렬로 교체 작업이 필요했던 오하이오급과는 달리 예상 운영 기간 중에 핵 연료병을 교체할 필요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 시간은 오하이오급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SSBN을 탐지해내기 위한 노력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중 드론과 지구 전체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매일 업데이트해주는 큐브셋이 SSBN을 추적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큐브셋이 매일 제공하는 이미지들은 검색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SSBN을 탐지해줄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해군대학의 제임스 위리치 원장은 말했습니다. 큐브셋은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10cm, 무게 1.33kg가 넘지 않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원래 교육용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적은 비용으로 우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큐브셋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성입니다. 지금까지 동시에 지구 전체 사진을 찍는다거나 대기를 분석한다는 등의 임무가 불가능했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백 대의 큐브셋이라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큐브셋 한 대 가격이 평균 5만 달러라 천조국인 미국에서 1억 달러만 투자한다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만 집중 정찰하는 2,000대의 큐브셋 위성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기존 위성들이 하지 못했던 실시간 입체적인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해상 수중 드론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퇴역한 영국 장교인 존 고원은 북대서양과 노르웨이 지역에 400만 대 정도 무인 드론이 있어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SSBN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0만 대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중 드론이 실제 운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